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경제와 금융시장을 내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2023년 올해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그러니까 2022년 말에만 해도 2023년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거의 압도적이었죠. 역사상 그렇게 일치되게 리세션 전망을 가져본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2023년은 경기 침체의 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초의 금융시장은 올해는 채권의 해다라는 전망이 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한동안 전개됐던 미국 금리의 가파른 하락세는 금세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2023년에는 재가속하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 화두는 결국 재가속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1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만 해도 연준이 이미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도 재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죠. 그 하이라이트가 3월 초 3월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 의회 보고였습니다. 당시 보고에서 파월 의장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예고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하게 시사하는 긴축 재가속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급격한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테마는 은행 위기입니다.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금리가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됐던 거죠. 결국 이런 금리 급등세가 은행들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팬데믹 과정에서 예금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예금도 크게 증가했던 것이죠. 예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모두 다 대출로 굴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상당한 돈을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만기가 긴 장기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팬데믹 때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장기 국채가 그나마 이자를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집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기 시작하고 장기국채 가격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국채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동시에 예금 금리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MMF 같은 시장성 수신 상품 같은 경우는 연준을 따라서 이미 이자를 높여주기 시작했는데 은행들은 마냥 버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이탈 압박이 생기고 갖고 있는 대규모의 자산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내주기 위해서는 국채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로 나가 있는 돈을 조기에 회수해서 예금을 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갖고 있던 장기국채, 가격이 이미 대폭 떨어진 장기국채를 팔아서 예금을 내주다 보니까 큰 손실이 났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일부 지역은행들이 증자에 나서게 됐는데 그 증자 발표를 보고 예금주들이 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은행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 이때부터 연쇄적인 예금 이탈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은행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연준 통화정책 경로의 대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준 집행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은행 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실제로 2023년에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연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게 부상했고요. 연준은 연준대로 무너지는 은행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금융환경을 대폭 완화해서 3월 중순부터 뉴욕 증시가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세한 테마가 바로 AI입니다. AI라는 테마는 이미 연초부터 뉴욕 증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3월 중순 연준 피벗을 만나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AI 붐과 연준 피벗이 결합한 뉴욕 증시의 랠리는 7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AI 붐이라는 게 단지 증시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업들도 AI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그걸 대변해 주었죠. 결국 7월 말까지 전개됐던 AI 붐을 앞세운 뉴욕 증시 랠리는 8월 초에 다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탓입니다. 그 다음 테마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아주 역대급으로 뛰어오른 현상입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됐죠.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너무 많고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적자와 부채를 줄일 만한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침 미국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국채 시장이 아주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피치의 등급 강등 바로 다음 날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세에 불을 붙이는 발표였죠. 때마침 미국 경제는 다시 재가속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3월 피벗 결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름 들어서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성장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8월 말 잭슨 홀 연설의 제롬 파월 의장 매파적 연설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세를 보일 경우에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났던 진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그 경우에 긴축의 고삐를 더 잴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파월 의장이 밝혔던 것이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으로 다 걸쳐 놨던 것이죠. 한쪽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적인 정책 태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초까지 미국 금리는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갔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이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부러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11월 초였는데 역시 극적인 반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3차 피벗쯤 되겠습니다. 2022년 가을에 1차 피벗이 있었죠. 영국 국채 시장이 부러지자 연준이 1차 피벗을 감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것이죠. 2차 피벗은 지난 3월 은행 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3차 피벗이 바로 11월 FOMC였습니다. 연준은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경우에 연준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에 금리 인상 경로는 낮춰질 수 있다라는 반응 함수를 공개했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연준은 금리를 덜 올릴 수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아예 종료시킬 수도 있다. 내년에는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예고였는데 그때부터 금리가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재무부 발표도 있었죠. 장기 국채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리 하락세에 속도가 더 붙게 됐습니다. 연준 피벗은 12월 FOMC로 또 이어졌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 전반에서 특히 고용시장에서 뭔가 빠르게 경기가 냉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던 거죠. 경제지표는 계속 좋게 나왔지만은 연준이 직접 접촉해본 기업인이라든가 현장의 여러 사람들은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는 더욱더 비둘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고 내년에는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4차 피벗입니다. 이렇게 4차 피벗을 감행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대폭 떨어진 덕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명목 금리를 같이 낮춰줘야 실질 금리가 자동적으로 긴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4차 피벗의 배경으로 연준이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전망으로 예상됐던 2023년의 리세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뒤 이 시점에는 2024년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것이다. 연준은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내릴 것이다. 경제는 그래서 더 원활하게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 지금 월스트리트에 아주 압도적인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지금 시장이 압도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대로 펼쳐질 것인가? 내년 경제와 금융시장을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